네, 인천방송 개국기념 특집방송 민선 7기 단체장 출범 1년의 허화실 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남순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같은 우리 패널 두 분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네, 인천경제적인 실천연합의 김송원 사무처장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단체명을 조금 빠뜨린 것 같긴 해요. 예. 그죠? 인천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입니다. 네. 김선민 인천신문 김선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신문 김선민 기자입니다. 네, 지난주에 의외로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김 처장님이 놀래게 했던 김선민 기자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 1년 동안에 어떤 과가 있고 실이 있었는지를 좀 이렇게 적나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또 8.15 맞이한 게 또 엊그저께 그래서 최근에 있는 우리 그 일본의 기술 패권주의에 대항해서 우리 싸우고 있는 우리 인천 시민들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보시기에? 뭐 워낙에 그 일본의 경제 보복이 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제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네. 일본의 이제 못된 행태들에 대한 분노들이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그 일본 제품에 대한 죄송합니다. 네. 일본 제품을 쓰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김선민 기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현재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잘 하는 겁니까? 어떤 건가요? 굉장히 필요한 일이었다.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일본에 대한 어필 활동으로서 이거는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라도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좀 단체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고는 일본 쪽에서도 상당히 예상치 못한 것 같아요. 그쪽 일본 쪽 기사를 보면은. 네. 오히려 그쪽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약간 항의가 일어날 것이다. 오히려 시위가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오히려 일본에 대한 반감을 표출을 하면서 약간 예상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인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일제가 우리 그 지배하는 동안에 일제가 여기서 강제로 지배하는 동안에 공장을 많이 세웠는데 광복이 되면서 그 재산을 하나도 안 갖고 가고 다 놓고 갔다. 그래서 그거로 금액만 따져도 엄청난데 우리 당시에 우리 그분들 얘기 들었고 한반도에 사셨던 분들이 그 고마운 거 모르고 지금 와서 불매운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사도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제 일본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독일도 예. 그렇고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는 인식을 까맣게 좀 잊어버리고 잘못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또 일본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이 흥분들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체계적으로 저희가 준비해가면서 일본의 패권 기술주의와 대항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렇게 저희들끼리 결론을 내리면서 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년 동안 했던 것 중에 이 환경과 문화 쪽 공약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 대표적으로 이제 140개 박남춘 시장의 공약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분야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공약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뭐 예를 들어보면 이제 환경 관련 공약은 워낙에 수도권 매립지에 연구화 논란이 심하다 보니까 예. 그것이 있고 또 미세먼지 관련된 공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흥 화전에 대한 셧다운제를 예.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 외에는 사실상 특별하게 눈에 띄는 공약이 없다.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해서 들어가 보면 사실상 아무 공약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관광 가이드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뭐 둘레길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 외에는 인천의 정체성이라든지 역사 문화를 조명할 수 있는 그 상징적인 공약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 쪽에 있어서 역사 달력 왜곡 문제가 좀 그 여론에 한번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올해가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문화재단 산하에 역사문화센터라고 하는 산하 조직이 있는데 지난해부터 이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초중학생, 인천 관내 학생들한테 배포할 역사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 달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천 예고 학생들의 그림을 공모를 해가지고 그 그림을
기반으로 해서 달력을 만들었는데 설명이 잘못 갔는지 학생들한테 제대로 자료가 잘못 전달됐는지 곳곳에 그림에서도 문제가 있고 특히나 달력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인천 시민의 날도 틀리고 개학 날짜도 틀리고 아하. 뭐 거의 절반 정도가 지금 틀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문가 분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만화가 아니고 역사 달력이죠? 그렇죠. 그 역사 달력인데 예. 그 달력의 날짜마다 인천에 의미 있는 그 여러 가지 날짜들이 기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것이 틀렸거나 왜곡된 경우들이 다수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네. 공약도 별게 없는데 그 중에서 문화와 관련된 공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역사 달력이 날짜도 잘못 표기돼 있고 오자도 있고 뭐 이렇다는 상황이네요. 네, 좀 안타까운 얘기인 것 같고 지금 그 김 기자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거창한 공약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어떤 내용이죠? 뭐 문화 관련해서는 전혀 뭐 공약을 좀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예. 박 시장이 내세운 주요 공약들을 이제 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이제 남북 평화시대 동북아 경제 중심 도시 인천. 네. 이거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서해 평화 협력 정책을 좀 예.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북한과의 이제 관계 그거에 대한 정책이고요. 이후로 이제 인천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한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 네. 이제 균형적으로 지역을 이제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공약이고,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하고 권역별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 이제 일자리 관련되거나 경제 쪽 예. 관련된 거고요. 4호로 사람 중심 복지인데 뭐 여기에 이제 뭐 어쩌면 인천 이음도 여기에 하나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여기 소개된 거는 더드림 체크카드라든지 뭐 더드림 통장이라든지 이런 좀 네. 경제 쪽으로 관련된 복지를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통망 확충과 인천 서울 10분대 시대 개막. 그러니까 이제 교통망을 조금 더 좋게 만들고 서울 쪽으로의 교통망을 좀 더 확충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공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네, 이 공약이 거창하긴 한데, 차장님. 그 중에서 첫 번째 얘기했던, 그 남북한의 동북아 평화. 이게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공약이 맞습니까? 예, 그 남북 관련된 공약의 경우에는 권한 자체가 중앙정부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미 민선 5기에 송영길 시장 때 예. 공약의 3분의 1이 남북관계 관련된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공약 이행률이 떨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 정부기 때문에 그래도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남북 관계를 보면 미사일을 뭐 발사한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주도할 수 있는 공약이 아니다. 그래서 이행률은 시장이 장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전면적인 좀 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처장님께서도 공약의 전면적인 제거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1부와 지금 현재까지 2부에서 정리한 거 보면은 1년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곳곳에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냥 방관하거나 아니면 이걸 또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공약 실천도 그렇지만 결국은 시민들한테 피해나 불편함이 올 수 있거든요.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실련에서 요구하는 대응방 아니면 개선방 어떻게 풀어가야 돼요? 일단은 뭐 남북관계 관련해가지고는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공약을 걸러내고 또한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망 관련된 공약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요번에 뭐 GTX-B 사례가 그런 케이스고, 그리고 또 이제 공약 중에서는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이제 신정 차량 기지의 이전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중앙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문제도 국비 확보가 관건이거든요. 이거는 뭐 여당하고만 협력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야당하고도 당정 협의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등 이 공약의 성격별로 해가지고 추진 방안들을 상당히 세부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접근하기가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북관계에 관련된 공약은 재검토가 필요하고, 예.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광역교통망의 경우에는 여야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물론 집권 여당이긴 합니다만은
국회라고 하는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주는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야측의 정치인들의 도움도 필요하다.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근데 그 예산 관련해서 제가 또 조사한 거가 있는데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따르면 예. 일단 인천시의 신규 공약 비율부터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70%에 육박하는데 광역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네 번째로 높아요. 근데 이제 재정 규모는 다른 이제 시는 다 올리는데 저희는 반토막을 깎았습니다. 13조 원 정도가 줄었는데 예.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줄었으면 사실 좋은 건데 이거 돈을 조금 쓰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 조금 쓰고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비에 조금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인천시는 시비 부담률이 22.53%, 평균치, 다른 곳의 평균치보다도 약 11%는 낮기 때문에 시비 부담률이 예. 국비의 지원이 훨씬 더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도 굉장히 좀 공약 실현이 되냐, 난항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 많이 좀 말이 나오고 있는 이제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런 문제에 조금 발을 붙잡히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두 분께서 그 1년을 평가하면서 그럼 제가 좀 좋은 점수 주세요 하고 또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 분만의 생각이냐? 아니면 이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까? 김 기자 찾으신 거 있으시면. 예. 이제 리얼미터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네,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은 이제 인천시, 특히 박남춘 시장이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광역시 자치단체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 순위를 조사를 해본 결과, 박남춘 인천시장 같은 경우는 인천 수돗물 사태가 벌어진 직후, 가장 좀 최근에 일어난 조사 결과 17개 중 16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개 가운데 16위를 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저희 둘만, 이제 패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인천 시민들의 좀 대부분의 시민들이 좋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 그 수돗물 사태라고 하는 그 상황이 있었으니까 점수가 좋게 나올 리는 없을 텐데 그 앞서서도 조사를 했지 않았을까요? 그 앞서서도 조사가 있었죠. 예. 바로 전달에 조사한 결과로는 수돗물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라 할지라도 14위 정도에 머무는 굉장히 좀 하점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경실련에서 조사했던 부분의 상당 부분은 리얼미터 여론조사 맞다 이렇게 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개선도 필요하고요.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놓기에는 내년에 2년을 평가할 때는 더 호된 질타가 있을 것 같아서 변경을 하거나 좀 시민의 여론을 좀 다시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할 거로 보시나요? 일단은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니냐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예. 경제 관련 공약을 점검을 해보면 의욕적으로 일자리 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청년 정책 전담 기구를 만들겠다. 등 시민사회 여론을 반영한 공약이긴 합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일자리와 청년 실업이 어떻게 극복되느냐에 대한 분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천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항만과 공항, 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가 엄존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 거고 청년 실업을 극복할 건가에 대한 로드맵과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공항 경제권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을 400만 개를 획득하겠다. 이런 정도의 단순한 공약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답은 안 나온다고 보여져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관련 공약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고 현실에 맞는 추진 계획이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1부와 2부를 나누어서 저희가 민선 7기 인천광역시 출범 1년을 진단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 다 근거 있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아쉬움이 남은 게 있다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가장 핵심적으로는 소통을 가장 강조하고서 출범한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이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도 박남춘 시장은 그동안에 중앙 정치를 했던 분이에요. 네. 근데 시장은 지방 정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방 정치는 바로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장의 주민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박 시장께서 현장을 두루 살핀다라고 한다면
현장에 좀 더 다가간다라고 한다면 분명 답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답은 현장에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김 기자. 지금 인천시청에 가보면 가장 눈에 띄는 글귀가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글귀입니다. 예. 사실 그 박남춘 시장 같은 경우도 그걸 정치의 모토로 삼기도 했고요. 다만 이번에 좀 여실히 붉은 수돗물 사태로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시민이 시장이지만 시민이 피해가 보고 말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안전, 시민 무선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특히 좀 서민들, 시민들이 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좀 공약들과 정책들을 좀 이행을 해주길 바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민이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공약의 재추선 이런 것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마련한 민선 7기 출범 1년에 대한 허와 실은 특정 단체장을 폄훼하거나 또는 부각시키기 위해서 만든 프로가 아닙니다. 이 해당 내용에 관련해서 우리 해당 지자체가 또 이의제기나 또는 설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충분한 시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10개 부분 남았습니다. 계속 하셔야죠.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